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2024년 9월 더프 시험이 있었던 9월 27일이었습니다 9월달 더프 해설을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공개하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이 항상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평가원 시험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더프 시험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선택적으로 볼 사람은 이제 신청해서 봐라 라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이번 달에 더프를 이제 촬영을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보겠죠. 신청한 사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과연 대성에서 메일이 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대성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PDF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저녁에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요. 아마 요 영상이 이제 해설 강의 영상이죠. 오늘 새벽에 좀 더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에 대한 문제 해설 강의는 아마 내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제 유튜브나 제 인강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상을 좀 짧게나마,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지금 빨리 좀 마무리하고 저도 제 저녁 스케줄 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영상을 이제 좀 찍어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공통 과목에 대한 어떤 총평과 어떤 문항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는 좀 영상을 좀 찍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항은요, 전체적으로 제가 시험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곳곳에 어떤 그 테크닉들을 쓰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2차 함수의 넓이 비, 그 다음에 넓이 공식, 뭐 잘라서 붙이는 공식, 그리고 뭐 비율 관계 뭐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 세근의 합이 변곡점 곱하기 3이라는 이런 스킬들 같은 거, 그리고 또 거리곱을 쓰면 조금 더 편해지는, 물론 이제 뭐 몇 줄 차이는 안 나지만 거리곱을 쓰는 타이밍도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험들을 봤을 때요, 이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완벽하고 적재적소 타이밍에 잘 쓰고, 게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마의 구간인 12, 13, 14 여기잖아요. 12, 13, 14가 이게 사실은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한 매듭 하나를 딱 볼 줄 알면 이게 풀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넘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뭐야, 시험 되게 쉽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4등급이나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혹은 2등급과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1컷에서 2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요 분들 입장에서는 구간별로 느끼는 난이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번부터 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0번부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1번부터 이제 막히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 13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히는 구간이 이제 등급별로 달라지는 상황인 건데, 각각의 문항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결정적인 아이디어, 그냥 요거 이런 것들을 잘 캐치만 해 주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들, 그리고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도형 같은 것들이 좀 잘 써먹어지는, 잘 보기만 하면은 또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수열의 구조니까 어떻게 하면 5개가 나오지? 9개를 나열했을 때 2A1 빼기 B1이 최대가 되려면은 A1이 좀 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딱히 뭘 이렇게 뭐 순방향, 역방향 뭐 이렇게 막 적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답을 탁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수월한 어떤 시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준비가 조금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문제 핵심을 뽑는 어떤 문제 해석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시험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낙차폭이 좀 큰 시험이라고 할까요? 누군가에게는 좀 쉬운 시험,
누군가에게는 와 이거 진짜 너무 뻑뻑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체감적 난이도가 굉장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뭐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이 문항을 좀 보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떤 테크닉이 들어갔던 거고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어떤 문항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은 사실 방송 분량 때문에 찍는 거긴 한데 시험을 보신 분들이 바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뒤에 지금 제가 문항별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 왜냐면 시험 오늘 봤는데 그냥 바로 보면서 아 저거였네 아 저거였네 이래버리면은 사실 그게 많이 여러분께 남는다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시험이 끝났으면 최대한 여러분이 최대한 혼자 끙끙대고 최대한 혼자 반성을 해보고 이거 왜 뭐였지 최대한 해본 다음에 이제 뒤에 제가 언급한 이런 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아이디어였구나 아 저 테크닉 쓰면 좀 더 괜찮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 좀 깨달아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무튼간에 저는 간단하게나마 공통문항 주요 문항들 좀 보면서 어떤 테크닉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푸는 키였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살펴볼 문항은요. 8번 잠깐 보실래요?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일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0이다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거 쓰시면 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넓이 비를 쓰시면 돼요. 2차 함수의 넓이 비를 쓰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a가 돼요. 이게 왜 오른쪽인지는 이제 뭐 해설강의 보면서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뭐 다짜고짜 그렇게 해설하진 않으니까요. 어디 3이 이렇게 있을 때에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쪽에 있는 이 넓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얘가 2대 1의 길이비 2대 1의 길이비를 가질 때 성립해요. 그래서 얘가 3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가 되고 바로 a가 6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 또 알면은 좀 더 빠르게 8번을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9번은 뭐 워낙 쉬웠으니까 넘어가고요. 10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것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미분하고 난 다음에 이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 두근의 합이 4분의 3a이고 두근의 곱이 나오죠. 곱이 2분의 1로서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둘 다 양양이거나 음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깨달으시면은 좀 더 빠른 템포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입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냥 무식하게 쭉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중에 무엇이 좀 더 요 계산이 좀 편하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파이일 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파이를 먼저 좀 넣어서 관계식을 세팅하고 나머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자연수다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a 플러스 b의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내려와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은 뭐 손쉽게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잠깐 볼까요? 12번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좀 느낄 법한 그런 준킬러 스타일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뭘 그려주면 좀 편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준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f 자체가 그림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2차 함수잖아요. 다만 이제 얘가 0이고 a일 수 있고 a고 0일 수 있겠죠. 물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에 자, 이걸 좀 빼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지는 거고 다만 x에 0을 넣게 되면 윗끝 아래끝 같아지는 거니까 이때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뭐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식을 x에 관한 식
어떤 gx다라고 둔다고 한다면은 요 빨간 선의 선이 이제 얘가 g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0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2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때 그때 좀 달라지겠죠. 2가 여기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기울기 마이너스 1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2면 만나는 교점 이거잖아요. 그럼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그럼 이 경우는 요 함수가 뭐죠? 바로 이거를 적분한 거죠. 이거를 적분한 식에서 그 식과 요 직선이 1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넘어올 때 얘가 얘랑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좀 더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2가 되어지는 거고 얘가 0이 되어지는 거니까 0과 2 사이에 만나는 교점이 정수가 된다고 한다는 건 이게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1에서 만남이 있긴 한데 누구랑 만나냐는 거죠. 이쪽에 있는 얘를 적분한 식과 만나느냐, 요렇게. 아니다. 여기 있는 요 식을 적분한 식과 만난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다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얘를 그냥 적분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고 어차피 0을 지나는 거니까 적분하면 돼요. 다만 이거는 얘를 적분한 다음에 뭐가 붙어요?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그래서 그 C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디서 결정한다? 요 A에서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상수 C를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A가 여기 있을 때, A가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총 하다 보면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정답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은 사실 얘가 이렇게 루트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해 공식 일단 쓰란 얘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줘놓고 생뚱맞게 답이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답이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답이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내신 분들이 이 케이스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을 보기에 이제 넣어둔 건 맞는데 솔직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1번, 4번 중에 하나를 답을 찍지 누가 2, 3, 5번 중에 하나를 찍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보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아마 12번이지 않을까. 13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결국은 뭘 못 보셔서 틀린 거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얘가 접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수직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접선하고요. 여기 어떤 현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은 뭐랑 같게 되어지는 거냐면 요 현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요렇게 선을 연결해 주면은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이 같은 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다 푼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2대 3의 결과물을 가지잖아요. 왜냐면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지름에다가 뭘 곱해요? 사인 세타. 자, 요걸 세타로 할까요? 네, 사인 세타. 요 길이는 요거에 대한 지름 6에다가 사인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가 파이 빼기 세타.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같아지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 3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냥 이게 지금 2K고 이게 3K다 이렇게 두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푸는 건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얘가 4K다라고 하는 걸 언제 빨리 보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4K다라는 걸 언제 보느냐. 즉 여기 있는 얘가 세타가 되었기 때문에 요 각도 뭐가 된다.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지고 이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어쨌든 각이 사인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 같다라는 요거 이게 세타면 세타다.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요. 이게 접한다를 사용하세요. 이게 지금 중심이잖아요. 쭉 연결을 해요. 수직이잖아. 수직인데 좀 더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이게 뭐가 돼요? 지름이 되어져요. 지름이. 지름 얘가 8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예정이었냐면은 얘가 지금 2K였고 얘가 3K였고 4K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의 법칙 쓸 거니까 이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코사인 법칙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코사인의 알파가 뭐랑 똑같냐면은 얘가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도 알파가 되어지고 얘가 수직이 되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는 8분의 요 길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심 좀 연결해서 수직을 만들어주면 더 빨리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튼 간에 이런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보였냐 안 보였냐의 싸움이에요. 봤으면은 빨리 푸는 거고 저기 있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게 안 보이면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14번도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항인데 이게 집합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같은 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대충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을 알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3차 함수 f가 있으면은 x축이 좀 위에 이렇게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요. 알고 여기가 이제 a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m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이제 뒤집어 버린 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은 그 조건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보시면 나를 보세요. t 이꼴 fa에서만 불연속이다. 즉 여기서 이 부분 여기서만 불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럼 첫 번째 들은 생각. 왜 여기는 불연속이 아니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얘는 왜 불연속이 아니야? 얘도 접하는데 불연속인데 얘는 접하는데 얘는 왜 불연속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뭘 물었어요? 원소의 합이 GT라고 하는 거예요. 합이 GT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가 더하던 말던 전체적인 내가 불연속이 안 되게끔 뭔가 세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여기가 내가 뭐라는 것만 알면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빨리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뭐 바로 보자마자 나오잖아요. 어쨌든 밑에 조건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자세한 건 뭐 해설강의 보셨으면 좋겠고 무튼 간에 이게 접하는 이 부분은 왜 대체 점프 지점이 아니지? 합을 물어서 그렇구나. 즉 여기가 그냥 0이구나 쓰면 바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m을 기준으로 함수식을 설정해가지고 요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 접하고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시면 돼요? 비율 관계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2대 1이다 또 쓰시면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거리곱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리곱 쓰면 훨씬 더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요. 이 수열의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음인 경우는 얘가 2칸씩 올라온다. 그리고 양수가 되어지면 4칸 내려온다. 근데 어쨌든 간에 2a의 원 빼기 b1이 최대가 되어진다. 즉 a의 원이 크면 클수록 내가 유리하다. 근데 뭔가 빼서 요 사이에 요런 어떤 숫자가 나오게 하려면은 a1이 꽤나 좀 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a1을 좀 키워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언제 얘가 0이냐를 봐야겠죠. 얘가 곱해서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언제 는 0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면 0이잖아요. 자세한 걸 해설 강의를 보세요. 해설 강의 때는 제가 뭐까지 설명할 거냐면은 함수까지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방송 분량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x라 두고 요걸 y라 두고 해가지고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 y는 x 플러스 2, y는 x 마이너스 4 요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그런 어떤 설명들은 뭐 내일 올라오는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수열의 구조만 제가 빨리 파악을 시켜드리면은 어쨌든 0이 되게 하는 부분 찾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0이지? 결국 직전 단계항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그 다음 단계항은 2를 더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0 다음은 뭐가 돼요? 0 넣어주면은 다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어지면은 다시 뭐가 돼요? 또 두 칸 올리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얘네들이 반복이에요. 반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어떻게든 0이 몇 번 나오느냐의 싸움이잖아. 전체 0이 나오는 게 5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나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A가 0이 3번 나오는지 밑에 있는 BN이 0이 2번 나오는지 위에가 2번 나오고 밑에가 3번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나는 최대한 이거를 A1을 크게 키우고 싶잖아. 그러면 뭔가 어떤 숫자가 쭉 있는 건데 그 숫자에서 4만큼 쭉 빼가지고 뭐가 되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의 구조는 어떤 0이 있을 거고 4, 8, 12, 16, 20, 24 뭐 이런 느낌 쭉 갈 거고 그 다음에 0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 다시 한번 0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든 얘가 9개가 돼야 되는 거고 9개가 나오는 중에 0이 2번이 나오거나 3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1이 제일 크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 위에 있는 A에는 0이 2번 나오는 게 유리하고요. 밑에 있는 이 B에는 0이 3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윗줄이 0이 2번 나오는 거구나. 그럼 결국 이 0을 제일 끝에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렇게 0이 2번 나오게 해줘야 최대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이 되어지는 거니까 초항 A1은 이거구다라고 하는 걸 빨리 아는 거죠.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팅해가지고 0이 3번 나오게끔 조정을 딱 해주시면은 금방 답이 4번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5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열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뭐 순방향, 역방향 추적하는 거, 뭐 놓고 대입하고 표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나 제가 느낄 때는 쉬운 문제였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20번도 보시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지금 보면 총 5개 있는 건데 알파 3가 3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쪽은 이제 3차 함수가 있겠죠. 3차 함수가 있는데 0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막 되는 그런 함수가 되어지는 거고 이쪽은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여기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면 1이고요. 여기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면 4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0에서 현재 뭐예요? 점프 지점,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G 입장에서는 0일 때 0이 돼줘야 돼요. 따라서 A가 만약에 0이 돼주면은 이쪽의 왼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의 왼쪽은 이게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구멍이 이렇게 나고 여기가 이제 구멍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4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왼쪽은 얘가 마이너스 1, 이쪽은 0 해가지고 왼쪽은 0, 오른쪽은 이쪽이 0, 이쪽이 4 해서 또 0 해서 0일 때가 연속이 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0이에요. 0, 0,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이 교점에서 바로 A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요게 A가 되거나 이게 A가 돼주면은 교점에서는 결국 뭐가 되어진다. 이게 이쪽 부분이 연속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연속이면 이쪽도 연속해가지고 그럼 얘가 3보다 작은 거 얘가 1이구나 얘가 0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둘 중에 뭔가 하나가 4구나 이걸 빨리 아는 거예요. 근데 합해서 13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4가 되어지고 이게 5가 되어지는구나 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3과 5에서도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3과 5 같은 경우는 이게 3이거나 5가 돼버리면 이쪽 G가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를 누가 메꿔줘야 돼요? F가 메꿔줘야 돼. 따라서 얘가 3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0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을 보시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개수를 세는 거라서 개수를 세는 건데 주관식인 거니까 좀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2개 더 많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어떤 이런 지수함수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잘 보면은 똑같이 FT가 정수가 되어지는 건데 얘는 X값을 세는 거예요. X값을 세는 거고 얘는 그 함수값 자체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얘가 더 2개 많으냐? 이 함수값이 겹쳐지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쪽은 이렇게 여기 16이잖아요. 16이고 이쪽은 보면은 얘가 점근선이 B가 되어지고 그냥 아무 때나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B라고 해볼게요. B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0일 때가 이제 B-A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뭐가 돼요? B-A가 돼요. 요 간격이 내 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함수값이 겹쳐지는 게 있어줘야 얘가 2개 더 많은 거죠. 결국 겹쳐지는 게 2개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얘를 옆으로 눕혔을 때 정수가 되게 하는 게 겹쳐지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게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이 A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거나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간격이 1이거나 2가 되면 이 사이 안에 2개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올 수 있는 게 A가 3, 4, 5, 6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3이다라고 하면은 이 간격 3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B가 많이 튀어나와요. 근데 4랑 5랑 해가지고 해보면은 이 간격이 4인데 지금 요 간격이 4가 되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 딱 2개만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에 얘가 간격이 4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3개 정도는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도 2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근선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혹은 얘를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간격은 4가 되지만 그 사이에 이제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2개 있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B가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간격은 4가 되는 거지만 겹쳐지는 거는 또 2개가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많아지는 상태고 여기서는 뭐가 되어진다. 뭔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거치면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세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점근선 문제 중에서는 저는 꽤 괜찮은 문제라고 봐집니다. 마지막 22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시간을 꽤나 많이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이걸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게 나을까요? 간단하게만 언급합시다. 이것도 다 설명하면 또 이 영상 길이가 길어지니까. 결국은 이거의 해가 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x가 만약에 이쪽 부분 양수가 되어지면 결국 이쪽이 양수가 되어지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음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에서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쨌든 b보다는 왼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적분이 무슨 적분 되어지는 거냐면 역방향 적분이 되어져요. 근데 그 역방향 적분이 0보다 크거나 하는 이 조건을 이제 빨리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겠죠. 즉 그림을 그리셨을 때에 어쨌든 3까지는 2차 함수고 3부터는 이제 직선 쭉 내려오겠죠. 근데 직선이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직선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어쨌든 요 B에서는 밑에 있다. 밑에서 뭔가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에서 B까지 어떤 게 오더라도 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의 해를 만족시켜 주는 게 이 범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4보다 조금만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이상 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게 이 4랑 이 b가 이렇게 같은 거리를 가져서 정확히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구나라고 하는 걸 얼마 만에 빨리 보느냐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칭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3까지는 쭉 이렇게 직선 가다가 그 다음 2차 함수잖아요.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만난다로 가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만난다로 가시는 게 맞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거. 요 부등식이 만족시키는 게 4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이 0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한 건 해설 강의를 보세요. 이게 0이 결국 이제 g의 0이 0이 되어지는 건데 이 0이 여기냐 여기냐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은 0부터 b까지가 정적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은 0이 되었으므로 결국은 이 부분의 적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결국 이제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쭉쭉쭉 구하는 건데 굉장히 꽤나 복잡한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것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왜 0이 되어지냐면요. 만약 k가 0이 돼버리면은 g의 0의 제곱이 되어져요. 근데 개수가 짝수개잖아요, 지금.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 0은 이 해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이걸 해설 강의 보세요. 0은 이 해의 범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해가 하나 들어가면 K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K의 1도 해란 말이에요. 서로 얘가 지금 풀마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늘 2개씩 한 묶음, 짝수개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은 절대로 요 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즉 이 상황에 0은 뭐가 돼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해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제곱이 작거나 같다는 이상하잖아요. 결국 이 G0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0이 왜 왼쪽이냐? 이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보시면은 이쪽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무튼 꽤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무튼 공통 과목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좀 해설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빨리 올리면 빨리 올릴수록 조회수가 붙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빨리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시험을 친 분들이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제 강사분들이나 선생님 같으면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수험생이 이 영상을 본인이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본인이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해설 강의를 본 다음에 그랬네 라고 넘겨버린다면은 그리고 나서 반성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과연 그 오답은 정말로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오답일까 라는 걸 생각을 늘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그냥 막 해설 강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끙끙대고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얻어가시고 여러분의 풀이와 제 풀이를 비교해보시고 필요한 테크닉들이 있다면 가져가시고 반성해보시고 문제 푼 순서가 같은 경우도 나에게 다시 한번 100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게 맞는가, 첫 번째 그 브레이크 걸린 시점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았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성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자세한 해설 강의 가지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식 인강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는 전문항 해설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에는 주요 문항만 일단 올려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마 올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미적분이든 확률 통계든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